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음력 11월 18일 낮 12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유튜브를 해봅니다. 오늘도 그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오늘이 18일이고 동지가 언제인가 이래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동지더라고요. 21일 날. 동지 21일, 그러니까 한 3일 남았죠. 19, 20, 21일이니까 동지. 동지 지나고 나면 이제 소환 대한 추위가 오는데 정말 그 날씨가 추우면은 저는 뭐 세탁하는 업무도 맡고 있으니까 물이 얼어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미리 걱정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장실 안에서도 물이 어는 수도 있고, 전에는 한 열흘 정도 물이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럴 때는 그냥 시간 지나도록 놔놔야 되겠더라고요. 멱지고 뭐 손 잘못 건드리면 그 안 되니까 더 고장이 난다고요. 그때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그때 물이 안 나올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추울 때는 잘 모르지만은 춥지 않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엄청 추워지면은 정말 물이 안 놉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 되면 대소변을 볼 수가 없어요. 화장실을 쓰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참 진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니까 그래 하다가 이제 물이 한 일주일이고 열흘 뒤에 이제 나오니까 사람이 살 것 같다 이거죠. 아무리 집이 좋아도 말이지 물이 안 나오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정말 그 대소변 못 보면은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뭐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이것이 평범한 것이고, 또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그 지인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좋은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평범한 것이 정말 그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내가 그 하루에 이제 늘 기다리는 그 유튜브 방송이 하나 있는데, 그 세상 돌아보기, 그 방송을 내가 꼭 봅니다. 꼭 보는데, 어제 그 밤 한 10시쯤 돼서 잠이 들어가지고 아침 새벽에 1시에 잠이 얼핏 깼다고요. 깨가지고도 그때 봤어요. 보니까 아직 그 유튜브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그래 있다가 다시 4시에 이제 또 잠이 좀 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보니까 그 세상 돌아보기 유튜브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방송을 내가 아주 즐겨봅니다. 그거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이 좀 어떻다 하는 것이 굉장히 참조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뭐 지금 이제 윤석열 국회에서 이제 탄핵이 돼 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 대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빨리 탄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의견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세상 돌아보기 그 강사님 말씀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은 이미 미국에서는 이미 버린 카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사람이 한눈에 직관으로 탁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윤석열은 이미 갔다. 그것을 이제 신점이라고 그래. 신점. 신점을 이렇게 신점으로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얼굴을 안 보더라도 막 이렇게 그 감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걸 볼 때 아 저 사람은 관상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입술 밑에 이렇게 뭐 좀 들어가는 그런 걸 보고 아 오늘이 윤석열 그 생일이라고. 그런데 이제 뭐 몇 살 몇 년도 언제쯤 되면은 이미 밑에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이제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 아무래도 한동훈이한테 배신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윤석열의 운은 이미 갔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뭐 변호사 구하고 김홍일이 전 그 방통위원장도 몇 달 하고 하신 그런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뭐 접촉을 해가지고 변호사로 이렇게 삼는다 그러는데 그 해봐야 물론 자기 나름대로 뭐 말을 하고 뭐 어떻게 하겠지만은 이미 그거는 아무 소용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 여러 달 전부터 내가 계속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이제 그 당시 지금 뭐 대통령이 반드시 이제 그 떨어지는 그런 것을 반드시 볼 것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확 드러나가지고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쭉 이야기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러나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될 것인가 그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 그 탄원 스님이 78년도인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하기 1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리고 관상을 이렇게 보면은 말년에 이제 이렇게 뭐 총을 맞아 죽을 그런 상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호실도 있고 말이지. 차지철이라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는 정말 충성이라면은 대충성을 하는 사람인데 그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어떻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까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뭔가 이분은 운은 다 됐다 이렇게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78년도에 그때만 하더라도 탄원 스님 같은 경우는 미리 알았다고. 그런데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그 김재규가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미국 CIA하고도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뒤에는 그 보안사 끌려가가지고 취조할 때 내 뒤에 미국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말만 놓으면은 신동기가 엄청 두드렸다고 김재규를. 그래서 미국이라는 말만 놓으면 두드려 패니까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패니까 이제 다시는 미국이라는 말을 안 해요. 미국에서 이제 김재규를 이용하고 버린 거나 마찬가지지. 토사구팽이라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듯이 이번에도 이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에?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 뭔가를 이게 내려올 건데, 그 내려오는 것은 실제로 몰랐어요, 저도. 12월 3일 날 밤 10시 27분에 계엄령이 떨어질 거를 드리라는 것은 나는 몰랐지. 몰랐는데 이제 일어나고 보니까 뭐 계엄이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이제 내란으로 이제 돼가지고 지금 이제 탄핵이 된 상태라고. 국회에서는 탄핵 의결 소추가 그 통과가 된 사태잖아요. 그리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예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 준비는 이제 오래 전부터 한 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한 달, 두 달 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한 것 같더라고. 어떤 사람, 어떤 글을 보니까, 용산으로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을 때도, 천공이라든지 이런 뭐라 그러나, 법사들, 이렇게 점쟁이들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 네오콘 세력들이 그렇게 가라 이렇게 말을 했지 않았나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청와대 안 들어간다는 건 확실하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지시한 사람은 김건희인데 이제 김건희를 조사를 해보면 알지. 김건희가 니는 왜 청와대 안 가고 용산으로 가려고 했느냐. 그거는 이제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은, 천공이라든지 법사들, 건진이 어제 이제 구속됐는데, 건진법사, 이런 법사들 이야기를 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미국 네오콘 세력들의 이제 말을 듣고 했지 않았나,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 시절 아니면은 검찰총장을 두었을 때가 2021년 3월 달이다 말이에요. 그 무렵에 내가 좀 크리스토프 레이라고 미국 FBI 국장이 찾아왔어요. 그 찾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또 대통령 하겠다고 하고 막 그랬었다고. 그랬을 때에 미국에서도 이제 이게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아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바이든 정부 시절이잖아. 2021년도 같으면은. 그런데도 바이든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는 틀림없는 사실 아니냐고. 바이든, 지금 현재 미국 46대 대통령은 100% 부정선거로 대통령 당선된 거단 말이에요. 근데 부정선거를 일으킨 세력들이 네오콘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오콘 세력의 주장이 FBI 국장이라고. FBI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전역에 있어서 그렇다고, 미국 식품계도 그렇고, 의약품계 이런 것도 있고, 국방은 말할 것도 없고, FBI, CIA, 구석구석이 다 썩은 거라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도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하튼, 미국을 하나님께서 도왔다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누구냐고.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대통령 권한직이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정지가 된 상태인데, 이게 불과 오늘이 18일이잖아요. 오늘이 18일 같으면은 불과 막 2주밖에 안 된 거야. 3일 날 그랬으니까 2주밖에 안 된 거예요. 참 2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내가 유명인사가 됐다 그랬는데 정말 2주일 만에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라고. 윤석열이가
완전히 뭐 지금 대통령권을 행사도 못하고 지금 현재 그 검찰이라든지 경찰력에서 또 공수처에서 출석해가지고 조사받아라 그래도 말이지 안 받고 말이지 막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거 얼마 못 간다고.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예? 좀 있으면 그 가게 된다고. 완전히 2주일 만에 14일 만에 완전히 바뀐 거라고. 세상이 바뀐 거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로는 이제 허경영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과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반드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나는 된다고 확신을 해요. 하는데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이제 이렇게 될 건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또 한 지금 피선거권이 지금 이제 박탈당한 상태라고. 또 10년간 또 박탈당했으니까 금년 6월달인가 대법원 판정이 걸었었다고. 지금 12월달이니까 한 6개월 전에 확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34년까지 일체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것이 피선거권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사면 복권을 받든지 안 그러면은 대법원 이제 판결에 또 재심을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든지 이제 그 방법밖에 없다고. 안 그러면은 또 모르겠어요. 20대 대선이 무효다라는 말도 있거든 지금. 그래가지고 다시 출마를 할지 그거는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어떤 경로를 밟아서 출마를 하게 된다. 난 이렇게 봐요.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방편예언이라고 있어요. 방편예언. 저 언덕을 뭐 산을 넘어가는데 말이지. 군사들이 기진맥진하니까 요 산만 넘으면은 뭐 마실 물도 있고 우리가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올라가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방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여러 번 있었지. 문재인 대통령 바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끝까지 임기를 치르지 못하지 않을까. 그 비슷한 것이 내가 기억이 나요. 그거 찾아보면 다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서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안 되겠나 이 생각도 했는데 여하튼 이번에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 이러면은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게 내가 전에 1300몇 회인데 그것도 알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 할 때에 그 강의한 그 날짜하고 횟수를 이야기했는데 또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분명히 그 이야기 하셨다고. 3 더하기 7은 뭐 10이니까 10은 완전수고 3 곱하기 7은 21이고 그래서 20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제 탄핵이 인용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잖아요. 뽑을 때에 이재명이가 지금 될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재명을 바라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아니면은 또 나올 수도 있지. 김경수도 있고 또 그 국무총리 한 사람.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김부겸이라든지 김경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뭐 이재명이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봐서는 저게 늘 나오는 사람이 저게 저 홍준표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또 유승민이도 또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권성동이나 뭐 윤상현이는 뭐 못 나오겠지만은 딴 사람들도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후보군이 중에서 이제 오세훈이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유승민이 홍준표 또 그 이번에 대선 출마 이미 선언을 했어요. 이준석이는 선언을 했어요. 이준석이도 있고 뭐 조국은 어제 이제 어제 아래 16일 날 구속돼 가지고 출마를 못하는 입장이지만 그다음 또 이제 야권에서는 이재명이 뭐 김부겸이 김경수 뭐 이런 사람들이 후보 중에 하나라고. 근데 뭐 지금 대세로 보면 이재명이 같다 이러는데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될 문제고. 그런데 이 내가 지금 언급하신 한 10명 중에서 한 사람도 세계 통일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있습니까? 없지. 아시아 통일하겠다는 말 하는 사람 있느냐고. 없어요. 몽고와 우리나라가 중국이 하나가 몽고와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로 한다는 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야권에 저기 송영길이도 있어요. 송영길이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내가 아래 잊어버렸는데 송영길이도 대권 후보에 들어갑니다. 아주 똑똑해요. 허경영 총재님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구속이 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다.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도 안 돈다. 그러면은 나는 송영길을 찍을 거예요. 21대 대통령 선거에 허경영 신인이 나오면 뭐 당연히 그거야. 허경영 신인을 찍지. 하지만은 만약에 또 이것이 또 뭐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허경영 신인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그것도 방편 예언되게 됐잖아. 그러나 이번에는 그거는 방편 예언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허경영 총재님이 이번에도 피선거권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대법원에서 재심 결과가 무죄가 안 나온다. 그래서 출마를 못한다. 그러면 나는 송영길이 찍지. 송영길 이분이 좀 뭐 다 옳은 건 아니지만은 뭐 역사관이라든지 뭐 기타 일본과의 관계 또 기타 뭐 이래 보면은 조금 문제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 보면은 딴 사람보다는 월등히 나아요. 이 사람이 정신적인 사고를 한다든지 이런 걸 쭉 보면은 송영길이가 훨씬 낫다고. 나는 이재명이보다 송영길이가 더 나은 것 같더라고. 뭐 아니 모르겠어. 뭐 절로 닮으면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이재명이도 뭐 어떻게 뭐 그거는 뭐냐니까 국민들을 위하는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국제 정세학이라고 국제 정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데 대해서 환하게 밝아가지고 외교를 아주 멋지게 함으로써 전쟁도 방지되고 우리나라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볼 때에 나는 뭐 이재명이나 송영길이나 같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오히려 송영길한테 더 점수를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송영길이나 이재명이나 김부겸이나 김경수나 홍준표나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뭐 하태경이나 최재형이나 이런 사람들 다 합쳐봐야 허경영 그리고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의 억조경 해자량 구간 정제급 항아라 불무잖아. 그러면은 1무분의 1도 안 돼요. 1무분의 1도 안 된다고. 돈으로 말하면은 그 대선 후보 뭐 10사람 내 조금 전에 언급했지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지혜, 능력 다 합쳐봐야 돈으로 환산하면은 10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허경영 총재는 경자라는 이름도 있지만은 경단위에 돈을 가지고 있는 거야. 1경하고 100원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고. 그것밖에 안 돼요. 그만큼
신인님이야. 그냥 이 지구가 이제 더 이상 갈 때까지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돈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중산주의 정책을 이제 중산 신정 정치를 하고, 신정 정치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중산주의 정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라고. 공산주의도 끝이 났고 민주주의도 끝이 났고 이제는 중산주의로 가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한 거라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래 되느냐, 그렇게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추측을 해봐요. 추측을 해보는 것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미국에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한 41일, 42일 정도 지나면은 자기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단 말이에요. 42일가? 40일이 아니네. 20일하고, 12일이니까 33일. 미안합니다. 33일 뒤에는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취임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옛날에 자기가 이제 그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었을 때는, 예를 들면은 이제 안보보좌관으로 이제 존 볼트가 있었다고. 이 사람들이 사사건건 말을 안 들어요. 트럼프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바이든처럼 뭐 30대, 바이든이 아마 최연소 상원 의원이라고. 상원 의원은 굉장하지. 굉장하자고. 거기 우리나라 면적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뭐 캘리포니아. 거기 상원 의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상원 의원을 한평생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이든은. 그런데 비해서 트럼프는 딱 그거는 정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주택 이런 거 하고 말이지. 정치하고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트럼프가. 그런 사람이 여기 오니까, 워싱턴에 오니까 데리고 노는 거지. 밑에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그대로 있었다고. 그대로 네오콘 세력들 이래서가지고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하는 거 희한한 걸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사람을 탄핵을 또 시키려고 하고, 암살을 시키려고 하고, 밑에 그 애들 국무부 장관, 국무장관하고 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다고. 그러나 이제는 그거하고 전혀 틀려요. 그때하고 틀리다고. 그때 그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 트럼프 대통령 때에 자기가 임명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열흘도 있었다고. 열흘하고 바꾸고 또 한 달에 하여튼 여러 번 바뀌었다고, 국방부 장관이. 내가 헤아리 와서 미안하는데 자주 바뀌었다고. 그 뭐냐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때는 한번 트럼프가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에 언론이 문제야. 미국 언론, 우리 한국도 언론도 그렇지만 시간이 다 되었네. 어제 언론이라니까 트럼프가 ABC 방송을 통해서 가짜 방송을 했다고. 그 내용이 뭐냐니까 트럼프가 하여튼 성에 대한 그 추문을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손해배상금이 엄청 많았는데 ABC 방송국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합의를 봐줬다고. 봐가지고 받아낸 금액이 125억이라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125억이 적느냐고. 그리고 이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전부 다 그 ABC 방송국에서 내고, 그건 하나 비근한 예인데 또 더 있다고. 또 여러 개 방송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14조 원에 이제 그 소송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크다고. 그러면은 언론이 지금 싹싹 빈단 말이에요. 트럼프에 대해서 엄청 나쁜 보도를 많이 했거든. 아마 지금 그 언론을 두드리 잡은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라고. 언론이 그 권력이거든. 근데 그 언론에서도 그냥 트럼프라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많이 보도했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45대 때는 자기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트럼프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말을 안 들어. 미리 국방부 장관, 그 당시에 이제 저 백악관에 있었을 때에 시민들이 막 쳐들어오려고 했다고. 백악관을 이렇게 막, 백악관 가까이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반대 시위를 했었을 때에 그 트럼프가 국방부 장관한테 어떤 지시를 했어요. 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내가 그때 그 당시 국방부 장관 이름을 몰라서 미안한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좀 더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힘을 마음대로 발휘를 못했다고, 트럼프가.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지금은 국방부 장관, 뭐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뭐 정보국장 을 비롯해가지고 정부 효율화 이제 그 장관이 이제 앨런 머스크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 정말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관급들이 150%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한번 이거를 지시를 한 10가지를 해라 그러면은 20가지, 30가지를 할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막강한 파워예요. 그리고 지금 그 존 F 케네디의 그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지. 에드워드 케네디의 그 아들이 지금 이제 보사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자기 삼촌의 죽음을 파헤친단 말이야. 그걸 이제 드러내요. 그거 드러내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앱스타인 섬에 대한 그 명단 공개를 한다고. 명단 공개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것을 다 밝혀낸다고. 그럼 거기에 제일 많이 간 사람이 지금 클린턴이라. 클린턴이 40대가 레이건이고 41대가 아버지 부시고 42대 대통령이 클린턴이잖아. 클린턴에 대한 치부가 다 드러난다고. 오바마도 거기 갔어요. 앱스타인 섬에 갔다고. 거기에 간 명단을 다 밝히네요.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 그러니까 그 트럼프로 하여금 쉽게 말해 러시아 창녀하고 이렇게 난잡한 성행위를 했다 이거거든. 이제 이것을 조작한 그런 세력들을 다 잡아낸다고. 그리고 앱스타인 섬에 많이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법원장이었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는데 또 다음에 하여튼 1분만 하겠습니다. 이 모든 그 미국의 치부를 다 드러낸다고.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보름 전에는 우리 한국에서 윤석열이가 이제 내란 사태를 일으켜 가지고 그것이 전 세계로 이제 이렇게 뉴스가 알려졌잖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되고부터는 미국에 이때까지 298년 동안 묵혀있는 모든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와 같은 분위기에서 미국의 수많은 그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 수감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미국 언론이 지금 돈을 14조 원을 물러내야 돼요. 그러면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한국에서 엄청난 영향을 주면서 진실 보도록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